오디세스와 키르케, 헤르메스, 그리고 지혜의 길. 키르케는 여행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신적 지도자이자 좋은 조언자이며 지혜로운 스승이었다. 키르케는 길을 찾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주는 지혜로운 존재였다. 물론 키르케가 그렇게 할 생각이고 여행자가 그녀의 집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오디세우스의 말에 따르면 키르케는 사랑스럽게 머리를 따 느린 마법사였다. 키르케가 사는 곳은 아이아이아의 음침한 섬이었고 집은 울창한 숲으로 가려져 있었다. 오디세스가 보낸 정찰대는 키르케가 노래를 부르며 천을 짜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는 사자, 늑대 같은 야생동물들이 얌전히 앉아 아양을 떨고 있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선원들에게 직접 만든 치즈와 보리, 노란 꿀에다 프람니아수를 대접했다. 그러나 그 음식들 안에 나쁜 약을 섞어 넣었다. 음식에 넣은 약은 고향을 잊게 하는 마약이었다. 정찰대의 우두머리였던 의릴로코스는 키르케를 믿지 못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 과연 그가 옳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키르케가 준 약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는 그녀가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돼지로 변해버렸다. 의릴로코스는 겁에 질린 채 줄행랑을 쳐 오디세우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오디세우스는 즉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돼지는 수천 년 동안 먹을 것이나 밝히는 존재로 무시를 당해왔다. 돼지는 뚱뚱하고 욕심 많은 동물이다. 옛날부터 과식하는 사람을 돼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에만 탐닉하는 것이 아니다. 돼지는 명성이나 재산, 권력에 대해서도 탐욕스럽다. 정보와 자료에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다. 산가탑 속의 학자들이나 과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 정신적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욕심은 자기 자신, 자신의 감정, 아이디어, 관점, 에너지, 열정적인 내면 세계를 틀어쥐고 놓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대개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위험을 무릅쓰거나 사건과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를 꺼린다. 관찰력이 좋고 사려 깊으며 현명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과 감정적인 거리를 둔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연관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키르케의 마법에 걸려 있는 것이다. 키르케가 돼지로 변신시킨 사람들은 자신이 홀려 있는 것, 즉 부와 권력과 지식을 간절히 열망한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과 침입자들이 가하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느낌,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자신이 그것들을 충분히 모으기만 한다면 자신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유약한 존재이며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키르케의 마법에 걸려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다. 자신을 흘리는 것이 있으며 이것을 독점하기만 하면 자신이 보호받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는지 알아보라. 탐욕스러워지는 것은 마법에 걸리는 것이다. 마법에 걸리면 완고해진다. 고집이 세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일이 자기 방식대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모든 일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법과 자신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려서 한 가지 원칙을 모든 일에 적용하려 한다. 그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큰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때그때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여행을 하면서 이곳 저곳에가 보지도 않는다. 키르케에게 붙들린 채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키르케는 우리 마음속의 돼지를 드러내게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의 갇힌 돼지 신세를 면할 방법이 있다. 올림포스의 신 헤르메스는 키르케의 집으로 가는 오디세스를 불러세운다. 헤르메스는 오디세스에게 그가 대결하려 하는 상대가 막강한 힘을 가진 마법사임을 알려주면서 도움을 준다. 헤르메스는 여행자들, 경계 확장자들, 활동 영역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들의 안내자이자 수호자이자 고대 그리스의 교차로에서는 후원자다. 헤르메스 역시 챙이 넓은 모자를 멋들어지게 쓰고 날개 달린 샌들을 신은 여행자다. 고대 그리스의 교차로에서는 여행자들이 돌무더기에 돌을 얻는 의식을 했는데 이것을 헤름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경계를 건너며 헤르메스를 기리는 의식이다. 헤르메스는 집과 장터, 마을의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도 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순간 새로운 깨달음이나 사물을 보는 기준은 틀을 얻는 순간 한 세상에서 죽고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헤르메스를 만나는 순간이다. 신들이 중요한 비밀을 지키려고 할 때 헤르메스의 방식으로 봉인한다. 헤르메스가 이 밀봉을 깨고 신들의 은밀하고 신비로운 비밀을 밝히듯 해석학은 그 의미가 헤르메스의 학문이다. 이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베일에 쌓여있던 비밀 정보를 드러내는 데서 넘어야 할 문턱 같은 것이다. 키르케의 영역에서 오디세우스 역시 이 문턱을 넘어야 했다. 그는 앞으로 가야 할 길,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어떻게 하면 헤르메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헤르메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이 장난기 많은 신은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하려는 여행자들의 기도와 마음이 담긴 재물을 좋아한다. 그런데 헤르메스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마음이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 즉 쉽게 태도를 바꿀 줄 아는 자세다. 헤르메스는 어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즉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대,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 몰두해 있는 사물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곳에서 정말 중요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때와 장소에 따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이 바로 변화와 이동의 신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이다. 헤르메스는 자유자재로 옮겨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융통성의 반대는 완고함이다. 완고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 확고하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키르케한테서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없다. 오디세우스와 정신세계를 이리저리 여행하는 동행자로서 당신은 얼마나 잘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당신이 믿고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 역시 참이라면? 만일 당신이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종류의 사람이라면 거짓과 사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키르케와 함께하는 모험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시험해보게 된다. 헤르메스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가 마법에 걸리게 하는 약을 줄 것이니 곧 칼을 빼들고 맞서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몰리라고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약초도 먹도록 했는데 이 약초는 키르케의 마법을 무력화하는 힘이 있었다. 몰리는 특별한 보호 능력이 있는 약초로서 그 뿌리는 검었고 꽃은 우유처럼 희었다. 몰리의 검은 뿌리와 흰 꽃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지만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한다. 몰리는 태극 상징물과 유사하다. 태극의 원은 음과 양흑과 백, 만물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우주의 두 거대한 힘이 서로 의존하면서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가끔은 기업의 두 부서가 서로 반대되는 목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한 부서는 수면 아래에서 활동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각종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구조를 세우고 자금을 조성해 회사의 뿌리를 굳건하게 만든다. 또 다른 부서는 세상의 빛 속으로 나와서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사회적 인지를 추구하며 신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을 한다. 좀 더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사업에 씨를 뿌린다. 두 부서 모두 자기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몰리는 이 두 세력, 즉 겉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듯하지만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존재가 자연스럽게 서로 보완해주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각 파트는 번갈아가며 주도권을 잡고 서로 가르친다. 이 두 부분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몰리의 각 부분은 각기 작용하고 몰리는 이 둘을 통합한다. 이 과정에는 상호 의존성이 요구된다. 몰리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외톨이가 아니다. 몰리를 먹으면 통찰력을 얻는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나 수석 요리사처럼 어떤 요소가 서로 어우러질지,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줄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몰리는 반대되는 것을 극복하거나 중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우러져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몰리가 있으면 마법에 홀리지 않을 수 있다. 한두 가지 욕망에 현혹되지 않고 큰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다. 어떤 것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튜바 소리만 압도적으로 큰 오케스트라를 상상해보라. 몰리가 있으면 적당한 것을 적재적소에 맞춰 넣을 수 있다. 헤르메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란 재치나 독점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의 관계를 알아챘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을 때, 만물의 차고 이지러짐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몰리는 이러한 통합적인 견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지혜란 몰리의 통찰력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철학자 윤근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글을 남겼다. 자아는 반대되는 두 개념 중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자아가 두 개념을 모두 잘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고 해도 그것에 동화되는 것은 재앙이다. 영혼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마법의 물약을 넣은 음식을 주었다. 오디세우스는 몰리를 먹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키르케는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오디세우스를 욕심 많고 멍청한 돼지로 바꾸려고 했다. 그녀는 뛰어난 치료사인 만큼이나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약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무척 당황했다. 돼지우리로 가라. 키르케는 명령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칼끝을 겨누었다. 이때만큼은 칼이 펜보다 강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름다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마법에 걸리지 않는군요. 오디세우스는 몰리 덕분에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마법에 끄떡없던 그도 자신을 숭배하며 바라보는 키르케의 눈빛에만큼은 홀릴 뻔했기 때문이다.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마법사다. 키르케는 여행자들의 역량에 따라 욕심을 드러내게 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비밀스런 지혜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일러주기도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될 위험과 함정을 알려주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다만 당신이 이러한 진실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진다. 키르케는 무엇보다도 감성이나 지성에 휩쓸리지 않는 깨끗한 머리와 가슴, 쉽게 현혹되거나 환멸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키르케를 만나기 전에 오디세우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키르케를 만나고 다시 길을 떠났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확한 방향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상히 알게 됐다. 포세이돈과 화해할 방법까지도 훤히 알고 있었다. 구도자들은 특이한 장소에서 키르케 같은 영혼의 스승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산곡대기나 깊은 정글, 교회나 심리상담소에서 키르케를 찾아 헤맨다.